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특집 방송도 있었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 오랜만에 뵈요, 다들. 저희가 지금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이제 사회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무인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무인도 생활을 했습니다. 네, 수렵, 채집, 직립보행 그걸 네. 처음으로 다시 느끼고 한국으로 이제 새벽 5시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이요? 네, 도착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놀랐어요. 아, 이렇게 민심이 변했구나.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좀 많이 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투표 결과가 좀 많이 놀라운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녹화해서 강기태 씨 보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표 잘 하신 겁니까? 투표를 제가 누누이 지금 2년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투표 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유권자분들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네. 지형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견제 균형을 또 맞춰준 것 보니까 아, 이제는 경남 분들도 정말로 엄청나게 정책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좀 외국으로 어디 여행이나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바람은 안 되고 뭐 평소처럼 뭐 시시콜콜한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네. 생각도 하고. 그런데 뭐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역으로 또 일방적으로 된 것 같은데.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예, 통째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너무 또 한쪽에 실리는 것은 또 좀 다른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후 아닌 기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 그 작가들이 사전 이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찬조 연설 많이 다니셨다는 뭐 많이 얘기를 다닌 것은 들었어요. 아니고 네. 저는 뭐 김해 지역은 아닌데 네. 평소 어디, 제가 어느 알고 후보? 있던 네. 지인들이 여기 이제 출발했는데 아니 제가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군수 후보 중에서 본인이 아주 다급하니까 계속 애소소를 치고 이런 곳에 한두 곳에 이제 다녀오면서 예, 격려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 지금 뭐 이 결과가 이번 투표는 서남 현상이 일어나고 네. 예, 또 북미 회담과 여러 가지 또 위축된 경제를 좀 살리다는 이 도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군수 후보들은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아니, 그걸 여쭤보고 제가 싶었어요. 이제- 네. 제가 네, 또 떨어진 걸로. 그렇죠. 제가 네. 자기가 만약 하동 군수를 나간다 그러면 네. 찬조 연설을 제가 지원 유세를 부탁드리려고 아.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번에 선거를 지켜보면서 모두가 다 유권자지만 특히 네. 김 의원님은 좀 더 남다른 게 맞아요.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심정을 진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거에 또 선거 때 또 많은 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이렇게 아찔한 기억도 있으셨잖아요. 19대 그때 총선 때는 1.1% 포인트 차로 그때 낙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해시장 그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겨우 그때는 0.1% 포인트 차로 표수로 따지면 한 250표 차로 그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검도 한번 요청을 하셨었죠 그때. 아픈 기억을 자꾸 떨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0.1%로 지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 어떤 전에 제가 기분이 32세에 고마민주당으로 출마할 때도 네. 경남 지역에서 가장 적은 편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도 저는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언론에 기교하면서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 탄핵의 유탄에 맞아서 그때도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낙선을 하고 그 당선과 낙선을 말했기 때문에 이 낙선의 아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며칠 안 된 분들도 계시는데 네. 경험자로서 위로의 한 말씀 우리 낙선자들에게 용기 한 말씀 전해볼까요? 뭐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잘못이나 네. 그대로 살아온 여정의 어떤 심판보다는 속해 있던 당의 오만함과 또 민심 잃지 못하는 변화되는 민심 잃지 못하는 그런 탓이 더 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한다면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거가 치러진 지는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도 아마 선거 결과에 놀란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이 승리를 했지만
이 정도로 민심이 바뀔 줄이야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해 보고요. 경남 표심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6.13 지방선거 경남이 디비졌다입니다. 이런 성적표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셨나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동네 분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축제네요. 네. 저희 5시 반부터 막걸리에 수육 준비해놓고 딱 보고 있었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완전 뭐 지도가 대한민국이 다 파란색으로 변했잖아요. 지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솔직히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이제 색으로 다 표시를 해주시니까 또 민주당이 된 지역을 보면 이거 동남권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업 도시들, 산업 단지가 많이 있는 도시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에 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방송을 하고 했지만 좀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굉장히 고용 위기도 발생한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여당에게 표를 그렇게 몰아줬다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집권 1년밖에 안 된 현재 여당한테는 심판론보다는 어떻게든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 결과 두고요. 아직까지도 뭐 분석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석도 분분한데요. 저희도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김효근 기자부터. 네. 언론에서 이제 좀 주된 평가를 내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제 민심이 평화의 바람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정치정을 크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텃밭이었던 경남을 비롯해서 PK 지역도 기초단체장하고 강력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지방정치에 이제 이 뭐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이런 세포까지도 구신점까지 지금 균형의 추를 이렇게 민주당으로 좀 옮겨놓은 곳인데 진보와 보수의 낡은 구도를 벗어나서 평화를 희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평화라는 이제 시대적 가치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평화에 대한 가치라는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좀 읽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원래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은 지방선거 때는 늘 집권당에 여당의 심판론이 몇 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늘 야당이 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집권당이 뭐 경제 사정도 좀 안 좋고 현재 그리고 또 실정도 없잖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남 경제도 안 좋은데 완전히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이제 집권 한 1년 정도 되는 정부에게 힘 있는 정부에게 기대서 침체된 경제를 좀 살리자. 그리고 힘을 한번 실어주자. 이런 것이 도민들의 민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분명히 꺼내들었다. 선거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구요? 저는 이번에 이 6.13 선거의 한 줄 평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1990년도에 3당 합당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 있습니다 였거든요. 그 말은 그 속뜻은 주류 교체, 그다음에 지역주의 타파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당선까지 이어온 그래서 이 30년 동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염원했던 지역주의 타파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지방 분권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정치의 주류는 기득권이 아니고 이제 국민으로 주류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저는 한 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기 다른 총평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좀 흥미진진했던 경남도지사 선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뉴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당한 격차로 당선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하지만 개표 초반에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앞서가면서 캠프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던 개표 상황은 개표율 25% 정도인 어제 자정이 다 돼서야 김경수 후보의 우세로 판가름났습니다. 김태호 후보와의 6년 만의 리턴 매치는 김경수 후보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 달라,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영향은 아니었고 한국당의 보수 결집 호소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후보는 민심의 방향이 한국당 편이 아니었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심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 저 김태호의 부족함 때문이다. 경남지사에 민주당적을 가진 후보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과정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한 팀이라고 강조해온 김 후보. 험지 경남을 뚫은 이번 당선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란 데에서 나아가 친문 대권 주자로 정치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태호 후보의 별명이 있잖아요. 선거의 달인. 네, 이번에 처음으로 무너졌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으로 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선거 개표 방송의 최대 하이라이트였죠. 이게 경남도지사 개표가. 심지어는 저기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인터넷 댓글 보니까 경남 개표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근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서 뭐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는데 이제 개표하는 순서가 이제 서부 지역부터 투표함이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권자들은 그날 잠을 못 잤고 네. 시청률은 많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리고 이게 53대 43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태호 후보가 그래도 굉장히 선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인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후보 혼자 이렇게, 그것도 뒤늦게 좀 지명이 됐죠, 후보로. 또 올드보이라는 비판도 받으면서 와가지고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바닥을 훑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하고 바닥 민심 어느 정도 훑은 게 그나마 43%라는 지지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태호 후보가 굉장히 약신을 했다, 선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홍준표 도중에 대한 그 평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준표 지사 시절에 미래 먹거리 50년을 서부 경남 중심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보면 동남권 벨트를 해가지고 동부권에서는 완전히 김경수 후보가 거의 압승을 하고 서부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좀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도정을 그동안에 홍준표 도정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도민들이 표로서 좀 나타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루킹 논란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가 이번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들어갔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향 안 미친 거죠? 드루킹보다는 네. 이 변화된 민심을 잃지 못하는 야당의 오만함 이것이 이 도민들한테 또 컸다. 국민들한테 더 크게 보이고요. 적어도 드루킹을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든 뭐를 나무라는 것처럼 그런 비친 것도 있습니다. 예, 있고 네. 적어도 드루킹을 가지고 이슈화시키고 지적을 하려면 이 한국당의 후보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민심의 변화를 잃지 못하고 그냥 깃대를 꼽으면은 또는 그냥 주면은 하는 이런 지도부의 오만함과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희한의 부족 이것이 더 국민들에게 보이고 오히려 기가 차게 보이는 거죠.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잃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돌이키는 아예 뭐 선거에 영향이 크게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떤 당선에. 점에서요? 당선에. 당선이 네. 역으로 인지도도 올리고. 매우 영향을 미쳤다. 전국구 스타가 드루킹 돼버린. 사건이 당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야당의 스탠스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야당이- 기태 씨가 그 이번 선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생각난다 한 인물을 뽑았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고 생각나는 한 인물이 홍준표 대표였어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야당의 오만함을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야당의 오만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도부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갖는 비호감이라든가 이런 거부감은 결국에는 그 속한 정치 세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공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어그러뜨린 장본인이 좀 어쨌든 그 지도자의 역할이 좀 그 이유를 좀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김태우 후보가 사실 저는 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4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예측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김태우 후보가 예를 들어서 북미 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기는 생각한다라는 뭐 좀 선을 끊는 메시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홍 대표가 유세하러 내려왔을 때 뭐 부산 쪽의 서병수 후보라든가 이 같이 합동 유세를 피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거의 달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유권자의 좀 어떤 흐름을 좀 읽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죠. 그 제가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상남동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실 때 제가 거의 술 먹으러 갔다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당 도지사, 힘 있는 도지사, 뭐 대통령의 복심, 그러니까 이제 도정이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죠. 그 캠프에서. 이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은 드루킹 사건 때부터 인지도가 쫙 올라가서 또 역전 드라마를 만들면서 도지사에 당선이 됐잖아요. 분명히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뭐 인터넷 같은 데 봐도 그런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설익은 감도 있고 뭐 섣부른 감도 있긴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도 이제 김경수라는 인물이 하나의 어떤 변수가 돼가지고 권력이 나중에는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김경수 후보가 이번에 지사에 당선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또 대권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은 맞는데 이제 민주당의 상대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개파 간의 치열한 노선 태쟁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서 타당과의 대결보다 더 심한 왜냐하면 이미 자유한국당은 대결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또 대권 후보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치열한 노선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저 부분이 정말 주의 깊게 민주당에서는 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정확히 딱 12년 전에 2006년에 지방선거 딱 보면 됩니다. 그때 이거에 똑같이 자유한국당이 이 의석을 얻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호남 제외해가지고 민주당이 전패했습니다. 그때. 그다음 기초단체장 230곳 중에 자유한국당이 155곳을 차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2007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 최다 투표 차로 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80석으로 딱 묶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기적인 보수 시대가 딱 됐거든요. 근데 이거 망하기까지 딱 10년 걸렸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붕괴되는 걸 우리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선택해 준 것을 가지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신감을 국민의 상식을 딱 넘어서 가지고 자만감, 딱 오만함이 딱 드는 순간에 그대로 망하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그 단적 예를 어떤 걸 봤냐면 이재명 이번에 이 도지사가 당선 인터뷰할 때 그 영상을 쭉 다 자세하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인터뷰는 예의를 차리는 것은 주권자의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죠. 일단 언론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보다는요. 그 모습 보고 그다음에 말이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기를 지지한 도민들을 상대로 예의를 차리라고 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죠. 주권자들한테 예의를 먼저 차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모습에서 제2 홍준표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네. 선배님 그건 너무 나가시고 아니 뭐 50번 100번 같아요. 그 모습이. 네. 저는 근데 어쨌든 김경수 당선자가 경남에서도 당선된 거는 정말 대사건이죠. 어쨌든 이분의 당선을 좀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그 댓글 사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드루킹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아이디 문제인가요? 드루킹이 뭔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요. 네. 어렵잖아요. 이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매크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좀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댓글을 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댓글 논란에서 새누리당 때도 그렇고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김경수 당선자의 좀 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김해하고 이제 창원 성산구가 이제 좀 과거에 좀 이 야당 세력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는데 김해가 한 65% 정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창원 성산구가 한 6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경남권에서도 이번에 두드러질 만한 그런 걸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약세를 보였어요. 보수세가 좀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죠. 경남에서도 서부 경남이. 근데 진주에서 50.9% 그리고 고성에서 49.7%를 얻어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꺾었고요. 이 지역에서. 사천에서도 한 4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김경수 당선자가 이제 고성 출신이기 때문에 서부 경남 출신이라서 그런 출신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좀 부인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는 네. 상황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케팅이 또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이죠. 그 오늘 감시자들에서는 경남이 디비졌다. 네, 6.13 지방선거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남에 이렇게 변화를 갖고 오신 분들은 바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유권자 분들이십니다. 시민들은 선거 결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그 기쁘게 봤습니다. 저렇게 봤고요. 우리 작년부터 어떤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던 우리 민심들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독재로 갔습니다. 독주로 갔다. 예. 어느 정도 바로서 맞춰야 되는데 너무 가쁘십니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1번을 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게 뭔가 새롭게 좀 정책을 갖고 자기가 그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청년들 취업률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생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후보를 말하자면 이제 무상교육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지금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무상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만 조금 좀 참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바라는 거예요. 찍은 사람 국민을 바라보고 시정을 갖다 이끌어야지. 자기 개인의 영광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가장 와닿았던 말이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1번을 찍는 일은 앞으로는 없고 정말 그 후보를 보고 뽑는 그런 투표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 인상에 남는데요. 솔직히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기표소를 들어갔는데 1번에 차마 내가 도장을 못 찍겠는데 그렇다고 2번은 더 못 찍겠더라. 그래서 그냥 1번 찍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구도를 만든 원인이 딱 그런 민심이겠죠. 민심이죠. 뭐 거듭 말씀합니다만은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과거의 어느 정당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행보를 해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당 대표되는 분이 말을 이제 막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더 실망을 주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북미 회담 이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를 좀 우려먹었는데 오히려 안보도 튼튼하게 됐잖아요. 평화 못 들어가고 기대 이상의 이 결과도 이래 나오고 이런 이 당 그 대내적인 여러 이슈들이 여당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흐른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요.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곳이 14곳입니다. 이번 경남에서는 박종훈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당선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지난 4년간의 평가를 좀 모자랐지만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교육 혁신 그리고 무상교육의 확대 그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것은 수업 혁신이 그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많이 부담을 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그리고 수학여행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그것이 선진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감 선거가 사실 참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깜깜이 선거다 그래서 저희 감시자들에서 후보들 모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승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17곳 중에 14곳이 진보 교육감이 돼서 이게 84%예요. 네. 거의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0곳은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제 강성노조로 꼽았던 정교조 출신이 지금 뭐 다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특히나 이제 관심이 많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는 반드시 지금 혁신이 생겨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이 보면 특목고를 축소한다라든지 혁신학교를 세운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입제도 개선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결국 이제 그 아젠다 싸움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좀 분석을 하면 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강한 게 또 교육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투표 용지를 받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얼굴도 잘 모르는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지금 현직 교육감 찍는다 하고 이제 기표소 들어가셔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제일 앞에 있는 박성호 맞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이 그나마 있어서 이 정도 표가 나온 것이고 그 외의 후보들은 일반 유권자한테 제대로 알릴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또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현직 교육감들이 많이 재선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교육감 선거 저희 볼 때마다 항상 단일화가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경남 교육감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박종훈 교육감이 약 48%를 얻었는데요. 나머지 보수 진영 후보 3명의 득표를 합치면 이를 넘어서요. 근데 저는 뭐 다 보수 진영에서 단일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다 찍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걸 보면 그렇게 박종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도 볼 수는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교육감은 크게 보수 진영, 이제 진보 진영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종훈 후보를 포함해서 대변되는 진보 진영이 일단 단일화를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보수 진영은 끝까지 제각각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결렬이 그 패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에 또 이제 그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미투 논란이 있었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그게 불거진 데다가 또 이제 그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 측이 상대 후보였거든요. 상대 후보 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많이 좀 어필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후보 단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박종훈 교육감 이기는 좀 힘드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모 씨가 이제 미투를 했는데 이미 이것도 상대 후보의 부인이고 또 선거 도중에 내놓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 영향을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뭐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이런 부분 학부모들의 관심이 참 많거든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를 보니까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제 보편적 교육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일단 다 전체적으로 이걸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재원을 좀 확대하는 식으로 교육 재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감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건 행정부하고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선거 결과가 어쨌든 지금 여당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산 확보에. 그래서 전체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될지는 힘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무상 교육에 좀 근접하는 식으로 정책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어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기초단체장에서 7곳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2014년 생각하면 한석 가져갔는데요.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감시 리스트 제목이 괜히 디비졌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창원시장 선거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7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을 필두로 해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제 석권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허성무 후보가 48%로 득표를 당선했고 조진래 후보가 30%,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가 15.8%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받았는데요. 마창지 전구역에서 허성무 후보가 이제 골고루 다 득표를 압도적으로 받았고, 전 오히려 허성무 후보의 좀 기대를 많이 거는 게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성산이 또 진보 1번지이기 때문에 잘 아우려서 이번에 창원시정이 폐해로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뉴를 따져가지고 좀 해결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정 파트너의 김경수 도지사하고 잘 파트너십을 맺은다면 경남이 다시 한번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허성무 시장의 당선을 야권의 분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야권 분열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야권 지도부의 오만함, 그 방자함 이것이 이 패인의 원인이 더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허성무 후보는 이미 이 TV에 계속 이 시사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넓혀 나갔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 번 출마를 하고 이러면서 친화력도 좀 갖춰줬고 또 능력도 좀 있게 보이고 이런 것이 창원 시민들에게 좀 접근이 됐다 보고요. 네. 안상수 시장은 이제 공천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중앙 정치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의 철학이 이 견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지방 정치에서 골목 정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너무 치적 중심으로 엮어왔고 예컨대 홍준표의 그쪽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창원시를 광역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과 여러 사람들을 광역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도민들이나 창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선을 위한 어떤 조직으로 또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진해 야구장 같은 경우를 이미 전임 김학성 의원과 다 약속을 했던 것을 다시 마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해시에서는 분노를 하게 되고 마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로 고마운 거를 못 느끼는 그런 형태의 이 행보를 이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 뚜렷한 성과가 4년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번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거 때 그 조진래 후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창원시를 우리가 30년 동안 지배했었다. 그 얘기가 스스로 그러면 좀 맞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지배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샀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언론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민심과 괴리되는 그리고 이 서민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 지도부에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얘기를 또 꺼내게 되는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죠. 네. 전 대표가 사퇴하는 순간에 사퇴 해변을 얘기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국민들은 나라를 준 적이 없어요, 민주당한테. 그 민주당이 앞선 거던데 민주당한테 넘긴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넘긴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또 넘겨받은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가치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 진짜 같은 보수로서도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를 주어가지고 압도적으로 해줘서 국민들이 미안하기도 하다. 네. 미안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감동이 가는 말이잖아요. 자세를 낮추면서 대통령한테.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대통령인데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국민들이 분노와 마음을 상처를 준 야권의 지도부들은 아직도 자성과 반성이 없는 성찰이 없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표를 어디로 주겠습니까? 김해 시장 선거 결과를 또 이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김해는 이제 젊은 층도 많고 좀 이제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허성근 시장이 재선에 도전해가지고 62.7%의 득표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양산의 자유한국당의 나동현 시장은 또 재선에 또 실패를 했죠. 민주당의 김일권 후보와 세 번째 대결로 또 이 부분에서 관심이 컸는데 네. 뭐 이번엔 표심이 이제 민주당 김 후보한테 이렇게 선택이 갔죠. 네. 거제도 한번 보면요. 거제가 사실은 조선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인데 이게 민주당의 병강용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뭐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여당에서 좀 경제를 잘 이끌어 달라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 민주당 시장을 뽑아준 것 같고 이 병강용 후보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전 오기에 정말 힘든 역경을 딛고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을 총 4번이나 나왔다가 다 떨어졌고요. 2016년 총선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선거인데 그때는 0.7% 차로 떨어졌어요. 아까 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김 의원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0.1%였는데요. 네,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도전해서 이번에 된 것 같고요. 여당 후보라는 배경에다가 이제 사전 오기라는 그런 동정론도 좀 힘을 얻지 않았나 싶고 경제를 좀 일으켜 달라 대통령, 도지사, 시장으로 연결되는 원팀을 해서 경제를 좀 일으켜 달라는 이제 열망에서 이분이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는 삼수생들이 많이 당선된 것 같아요. 김경수 의원의 이제 당선자의 고향인 고성에도 네. 백준 당선자가 세 번째 출마해가지고 56.3% 덕분에가 당선이 됐는데요. 아마 여기 또 바로 옆에 이제 통영 같은 경우도 강서구 전 도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었고 거기는 또 이름도 비슷한 강석주. 예, 있었죠. 강서구 한국당의 강서구고 민주당의 강석주네. 예, 이름도 비슷한데. 또 같은 고향, 사랑도가 같은 고향인 점에 대해서도 이름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고 사랑도 조그마한 섬에서 이래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양산의 김일권 당선자도 3선 끝에 당선이 되고 또 함양 같은 경우에도 서천수 후보가 세 번째 이제 만에 당선되는데 이분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또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의 선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지역의 남해군 수선거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경남에서 유일한 승리예요. 현직 군수를 누르고 이제 김두관 전 지사의 그 비서실장 출신인 그 장충남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서부 경남에서 남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텃밭을 사수를 했죠. 근데 그렇지만 서부 경남도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좀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게 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는 뭐 민주당이 이 지역에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약진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2위를 한 지역도 좀 비교를 해보면 박빙을 보이는 곳이 많았어요. 진주에서도 한국당의 조길 당선자가 52%의 득표율인데 2위를 했던 민주당의 갈상돈 후보가 45%니까 한 7%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좀 좁은 차이를 보였고요. 하동은 한국당 윤상기 당선자가 51%인데 민주당의 이용근 후보가 48%로 물론 이제 김정건 전 의원님보다 못하지만 이용근 후보보다 불과 3%포인트 네. 차이였고요. 네. 산청도 한 4%포인트 차이가 났고 접전 지역이 많았죠. 근데 저는 또 경남도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감시자들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보수 정당이 너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이다. 견제가 안 된다 이랬는데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경남 도의회를.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또 지금부터 저희 감시자들이 지켜봐야 할 그런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도의회가 55명 중에 지금 이 33명, 34명입니다. 네. 그죠? 지난번에 생각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55명 중에 50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패널에 있을 땐 그 민주당의 김지수 도의원께서 정말 힘들다. 견제와 균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번 홍준표 이 도지사 있었을 때 홍비어천가 거수기 역할 이거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무상급식도 있죠. 채무제로 있죠. 그다음에 진주 의료원 폐쇄 요거까지도 재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또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1명의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4선에 이병희 의원도 있고요. 3선에 김진부, 재선에 박삼동, 강민국, 예상원, 박정렬, 박우범 등 이 기존의 이 3선 이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시군 의원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번 대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원내 교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 균형이 아무래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저 홍준표 전 지사의 저격수로 아주 열심히 아주 고생도 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정의당 소속의 여영국 의원이 낙선을 한 것인데요. 정말 박빙을 벌였어요. 민주당과요? 네. 예. 그 여 의원도 박빙을 벌였는데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박빙을 벌였는데 막판까지 이렇게 경험을 벌이다가 민주당 원성일 후보하고 1.2%포인트 차로 해서 민주당 쪽으로 의석이 민주당이 차지를 했죠. 네. 정의당의 여영국도 좀 아시긴 하죠.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 또 이 창원에서 또 진보 1번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건 도의원이지만 반대로 창원시의회에서 우리가 SM 그 타운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창원시의회 중에 노창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그런 시의원이 이번에 또 됐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시의회는 이번에 또 동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21명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21명입니다. 정의당이 2명이니까 정의당만 캐스팅부터 잘 하면은 또 예전 창원 시정하고는 또 다른 이번에 또 허정무 이 시장하고 또 이 콜라보를 잘 맺어가지고 또 지금까지 창원의 난제들을 잘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창원시의 이 조합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신기하네요. 21석, 한국당 21석 팽팽할 건데 캐스팅 보트는 소수당이 정의당 2석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도 결코 양당에서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조합이 좀 나름 좀 팽팽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정의당의 노창수 의원이 키를 지었습니다. 이 노창수 칼자를 몸값이 지었습니다. 올라가시겠네요. 왜냐하면 창원시에서 의회 패싱이 엄청났거든요. 저희가 직접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정 주무도 패스하고 그냥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냥 일사천리 통과시켜버리고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동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결 과정에서 정의당 그 두 분을 민주당, 한국당에서 얼마나 또 애지중지할 수 있을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이번 선거에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창원 같은 게 아주 바람직하게 행성이 잘 되는데 도의회는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11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이 재선 이상 11명 불구하고 나머지 다 초선들입니다. 당장 7월이 되면은 이제 개원을 위한 지평부 의장단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이제 도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산 결산 그 승인 이런 문제들이 절벽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선들이 이렇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각 당에서 개원 전에 아마 연찬회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번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상당히 날을 씌우면서 도중에 비판을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다수장을 차지한 민주당과 김경수 후보가 부드럽게 잘 대응하면서 그런 대로 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경남을 이끌어갈 새 일꾼들, 당선자들에게 짧고 굵은 당부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출마했을 때 그 심정 처음처럼 처음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이고 그 경남에서도 좀 큰 대변혁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당을 괴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낡은 보수에게 내린 퇴장을 해달라는 명령입니다. 낡은 보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명령을 누가 내렸냐? 당연히 유권자인데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의 역할이 컸어요. 보수가 보수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깨닫고 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정치권에서 좀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끝난 거는 선거일 뿐이다. 선거가 이제 끝났다.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할 일은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할 일만 남았다. 지금부터 쎄 빠지게 일을 하시도록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뛰어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좀 살려주십시오. 청년 대표 나와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실제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정말로 구체적인 데이터 좀 만들어서 좀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도의회 통과되었거든요. 청년 기본조례. 그때 청년 센터 건립이나 이야기장을 마련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다음 도하고 시별로 청년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지금 비례대표는 각 당의 청년 의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 중점적으로 해가서 청년위원회 좀 만드셔가지고 청년 행정을 뽑든 미래 경남 30년 책임지는 게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관련된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바뀌면서 저희 감시자들의 역할도 더 무거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 패널분도 오늘 열띤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많은 공부와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 바뀐 도정 그리고 또 시정 다 감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들의 소감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바람을 잊지 않겠다. 보내주신 지지를 가슴에 새기고 헌신하겠다. 그 다짐 그대로 정책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당선 순간보다 당선 이후의 행보를 저희 감시자들도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들이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